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의 박수현입니다. 참 요즘 돈 벌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금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은 요즘을 살아갑니다. 은퇴 시기도 빨라지면서 노후에 대한 그 걱정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 재무자산 좀 이렇게 관리를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문의사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248번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샵 0988번으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자 되는 한 발 빠른 비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창원 재무전문가님, 또 이승희 재무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의 사연을 받고 이 두 분께서 컨설팅을 해드릴 텐데요. 윤창원 전문가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드릴까요? 인사 말씀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저희가 이제 수목금의 남자로 제가 통했었어요. 그랬나요? 근데 앞으로는 금요일의 남자로 불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금은 축소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한테 이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정보와 좋은 상담을 위해서 좀 축소를 했고요. 그런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저희 오늘 드리는 좋은 정보들 많이 가셔서 가정에도 자산의 온기가, 돈의 온기가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길 진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서 저도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면서 저희 집 사정도 조금 따뜻해지기를 한번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요. 신경 많이 써보겠습니다. 예. 이승희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윤창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봄 기운이 이렇게 완연합니다. 우리 박소연 앵커님께서 오셔가지고 스튜디오가 한층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분위기 너무 좋고요. 조명 탓이 아니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 사정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저희 나도 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다라는 것들이 요즘에 그 단연 화제가 미투 운동 아닌가요? 그게 이제 보통은 마음이 아픈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 나도 부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경제적인 부분을 나도 부자를 통해서 해결받았다라는 것들이 훈훈한 미담이 돼가지고 미투 운동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면서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승희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해서 이 두 분께서 어떻게 하면 가정 경제가 더 원활하고 더 풍성해질까를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저희 쪽으로 사연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게 됐을까요? 네.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나름 알뜰살뜰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곧 첫째 아이도 대학 갈 예정이라 등록금 생각하니 부담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렇죠. 둘째도 연년생이라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돈 모으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일 때 효율적인 자산관리법이 혹시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머리를 맞대고 한번 그 해답이 무엇일까 저희 한번 찾아볼게요. 윤창원 전문가님, 그 전화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직접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통화했듯이 이전까지 편하신 적은 별로 없으셨죠? 돈 갖고. 네.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 이렇게 힘드실 때, 최근에 짠테크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자산관리법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V 통해서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간단한 정보 내용들을 다 이제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금일 시청자님께서는 그 47세 주부시고요. 남편분 49세 직장인으로 이제 외벌이를 좀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득이 적진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네. 본인이 느끼실 때 이제 자녀 학자금들이 목돈이 들어갈 시기가 되니까 부담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지출 310만 원, 보험료 72만 원 해서 요건 이제 보장성 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소득은 545만 원이니까 균형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아놓으신 자산 예금 6천만 원, ELS 3,500, 주택 3,800. 그리고 지금 여기선 빠져있지만 대출 한 2,100만 원 정도 있으셔서 뭐 평균적인 자산 수준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한 7점 출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7점? 네네. 점수 후하게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 방송에서 점수 네. 매겨주신 거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없어서요. 네, 왜냐하면 후한 점수예요? 이 정도면? 아니 기본 점수입니다. 기본이에요? 제가 항상 기본에서 출발하는 성향이어서 네. 그걸 더 낮춰봤었는데 너무하다라는 기분 시청자님들의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평이 있어서 네. 그래도 7이 항상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럭키 세븐. 9점까지 한번 가는 걸로 네. 그러나 실행을 꼭 하셔야 10점 가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현금 흐름표부터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득 합계 545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지출 합계 310에 보험료 72만 원. 자, 그럼 저축 투자를 보시면요. 적금은 50만 원 하고 계시고요. 네. 펀드 30만 원. 그 재형저축을 한 2013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도 챙겨 놓으신 거 보니까 재테크 정보 점수는 제가 7점 드려도 되겠다. 재형저축이 과거에 굉장히 그 돈을 모으는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10년 지나면 비과세가 가능한 네. 보험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 상품을 많이 안 갖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깨셔야 되냐 마셔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유지하십시오. 꽤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저축보험 50만 원, 연금보험 50만 원 해서 총 적립금까지 해서 원로는 200만 원씩 내고 계시고요. 235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시고 적립액들 쭉 쌓여 계시니까 제가 볼 때 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이제 뒷부분에서 저희가 정확히 짚어드리면 뭐 준수한 정도의 저축 투자 플래닝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7점이라고요? 7점짜리? 왜냐하면 그 앵커님께서 모르시나 본데 저희 네. 방송이 퀄리티가 있으셔서요. 시청자님들이 좀 그레이드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는 네. 돼야 이제 저희 시청자님들 접수를 해주시고 제가 네. 직접 전화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저 방송에다 시청자님 사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너무 창피해서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삶이란 건 많건 적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럼요. 사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요 포트폴리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예금이나 ELS나 뭐 주택에 대한 항목들도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부터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험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승희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네. 지금 보험 파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총 6건의 월납 보험료가 71만 3,800원입니다. 네. 근데 소득에 비해서 10%를 이미 상회했죠.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납입 기간 대비 보장 기간이 짧은 것들이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 보완이 당연히 좀 필요할 게 보이고요. 그다음 특약 구성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 갱신이 많거나 혹은 그 특약이 갖고 있는 보장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조금은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뒤에서 네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50만 원씩은 빠져서 이제 총 합산이 예, 나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투자자산 쪽이죠. 보험과 네. 그리고 저축 투자로 빠져 있는 네네. 상황.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한번 분리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리 저희 쪽으로 이러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안까지 이제 두 분께서 마련을 해 오셨을 거예요. 네네. 큰 틀 먼저 보고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원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그 우리나라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그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나라는 특히 결론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뭔데? 기승전 덜을 먼저 듣고 시작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 네. 오늘 저희 플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자, 소득은 545만 원에 지출 310, 그리고 저축 투자 어쨌든 지금 200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소득은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그래서 네. 지출을 조금만 줄여봤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자녀분들을 키우시느라고 학원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대학으로 가면 학원비는 없어지는데 뭐가 드냐? 이제 학비가 예. 들죠. 네. 요즘 그다음- 학비 얼마나 해요? 저는 이제 요새는 너무 오래돼서 예, 뭐 한 그래도 500 생각해야 되는.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죠. 넘어가요? 예, 서울에 있는 그래도 그렇군요. 인서울에 사립대학교 이런 정도 보내시려면 네, 네. 600 이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요런 게 그렇군요. 한 학기에 600이니까 사실은 8학기를 다닌다고 하면 그냥 5천만 원은 들어가겠죠. 네, 예,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고등학교 때는 원로 많이 들어가신 상황이고 대학교 가시면 이제 목돈 준비가 꼭 되셔야 된다. 오늘 시청자님의 키포인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조금 줄여드릴게요. 부담 크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줄인 만큼을 저축 투자로 해서 255만 원 저희가 포트폴리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에서 20을 줄이면서 저축을 그만큼 더 얹어간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저축은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뀌게 되나요? 네, 그래서 저축은 전에는 현재 200만 원이 적금 50만 원에 들어 계셨고요. 펀드 30만 원, 그다음에 재형저축 20, 연금, 적금에 들어가 계셨는데 네. 이게 문제는 없는데 어떤 게 있으시냐? 자, 펀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적금보다는 지금 양이 적죠?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돼 있고요. 앞으로 지금 상품들을 쭉 보시면 다 공시율 상품이에요. 펀드를 제외하고. 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170만 원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연금과 저축보험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사실은 되게 비슷합니다.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저축보험은 변액연금 같은 수익 추종형 상품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네네. 변경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자금. 대학교를 보냈는데 있는 돈으로 학비 첫 학기 내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발생합니까? 다음 학기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숙사를 보내든 아니면 네. 애들 집 가까운 데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 얻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계속 들어가시니까 시청자님은 돈을 자꾸 묶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5년짜리, 10년짜리 너무 길게 묶지 마시고요. CMA로 50만 원씩을 따박따박 넣으셔서 언제든 유동성을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적금은 이금융권에 이율이 다소 높은 상품으로 20만 원짜리 준비해드리고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지금까지 소득공제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재형저축 하나인데 기왕이면 연금저축펀드가 작년에 워낙 수익 잘 냈거든요. 그러면 펀드를 하실 거면 이런 쪽으로 해서 소득공제까지 같이 챙겨가시는 구조, 이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나도부자 멀티펀드, 펀드랩이 있죠. 요걸 50만 원 시작하셔서 펀드 여러 개 가시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10개 펀드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다가 수익 났을 때 환매, 요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부자 변액펀드, 변액연금 50만 원 출발하시면 이제 자녀 키우는데 돈 너무 많이 쓰시고 은퇴 가서 돈 없으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까지 전체 조합해서 재형저축 유지하시고요. 연금보험은 저 연금보험이 아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50만 원이 20년 납이에요.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마 그때 가입하실 때 이제 이걸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하. 하지만 이제 10년 내셨고요. 또 10년 남으신 게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지금은 100%가 넘으셔서 손실 구간이 아니시거든요. 어차피 저렇게 30으로 20만 원 감액을 하셔도 해약 환급금에는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니까 차라리 좀 줄여서 부담 줄여갖고 이렇게 조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바꾸지 않고도 그냥 감액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감액이 가능하세요. 물론 부분 해지긴 하지만 지금 해약 환급금이 100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없군요. 돌려 나오는 거는 그만큼 네, 네. 이자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55만 원을 한 7% 정도 수익률로 저희가 분할해 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자산의 변화를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계속해서 큰 틀 저희 짚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아무래도 학자금이죠. 그래서 예금 6천 요거는 뭐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자, ELS 3,500, 주택 3억 8천, 적립액 1억 3,420 요거는 이제 월적립 들어갔던 건들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항상 들어오는 거. 네, 아시겠죠? 예. 현금이 있는데 왜 자꾸 대출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요게 참 우리나라 심리는 그런 게 있어요. 다 백화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금도 하고 대출도 내가 갖고 있지만 혹시 저 대출을 싹 없애고 적금을 안 하실래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 안 하세요. 그냥 대출 갖고 적금도 하십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식은 아니시니까 네. 요거 리밸런싱해서 자, 예금 3천으로 줄였으면 나머지 3천을 대출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에 16만 원씩 나가던 대출 이자 원리금이 없어지겠죠? 네. 그럼 월에 자연적으로 아까 20만 원 줄여드렸는데 요것만 정리하셔도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여유자금이 한 16만 원 생기신 거고요. 그리고 주택은 그대로시고 일시납 연금. 자, 연금을 아까 저축보험 한 8년, 9년 되신 거를 제가 조정해드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해지하셔서 이 목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디다 두느냐? 자, 연금이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연금으로 들어가세요. 이거를 지금부터 또 50만 원 준비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죠. 물건 구매할 때 요새 할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부에는 그 안에 수수료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현금 구매입니다. 어. 네, 그래서 연금을 사실 때도 시청자님들 일시납 연금을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사업비도 싸고요.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가장 많습니다. 네, 저 7천만 원은 이제 평생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것. 나중에 그렇죠.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는 예, 그런 그냥 거네요. 묻어두시는 거죠. 그럼 저렇게 놓으시면 자연적으로 계속 이자 붙고 네. 그다음에 수익을 내시기 때문에 훨씬 편해지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펀드랩까지 전부 다 하면 같은 비율이라도 내가 월로 내시는 거는 훨씬 부담이 없어지시고요. CMA랑 예금을 통해서 아마 지금 첫째 자녀 1년치 학비 저 정도면 사실은 뭐 2년치 학비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연년생으로 가더라도 네네. 2년 안에 충분히 해결되시고 지금 CMA 펀드 또 들어가시는 거 있으니까 이것들로 3년 안에 5년 안에 교육비를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시청자님 지금 TV톡에서 계속 보고 계시죠? 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을 먼저 꼽아볼까요? 말씀드렸지만 뭐 명확하게 예, 현금이 있는데 대출을 갖고 계시는 거 네. 예, 과중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정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은 제가 볼 때 이 자녀들 교육비 부담을 좀 느끼시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조금은 소홀히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게 네. 오랜 기간 동안 따박따박 다달이 이걸 깨지 않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지고 오셨던 거는 거기에는 진짜 박수 쳐드릴 만 하잖아요. 잘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칭찬해 드리죠. 오늘 시청자님께 제가 7점 드린 이유가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장기 이 저축 습관은 돼 있으시다. 이런 분들이 어떤 거를 만나면 좋은 상품과 좋은 정보를 만나면 부자 되시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내일 과학 시험인데 어디서 얘기를 잘못 듣고 와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럼 내일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MC님? 폭망이죠. 폭망이죠. 네. 똑같은 겁니다. 제가 10년을 열심히 했는데 네. 제대로 된 정보를 듣고 제대로 된 상품에 투자했다면 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을 건데 다른 데다가 갖고 삽질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네. 삽질은 좀 전문 용어가 용어입니다. 그랬지만 삽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열심히 일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이제는 조금 더 고급 정보를 접하셔서 같은 돈을 두셔도 조금 럭셔리하게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본은 워낙 탄탄하게 갖춰 놓으신 것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하는 분들이 흔치 않으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건 너무 훌륭한데 이제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산관리 기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문가님? 네. 예전에는 우리가 자린고비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두쇠. 좀 약간은 돈안 궁색한 쓰는. 사람. 뭐 이런 소금이요. 소금이요. 네, 이런 왠지 밥을 느낌이 먹을 때 들었는데 소금하고만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컨셉들이 짠테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냉장고 파먹기. 전 듣고도 놀랐어요. 그게 냉장고를 뭐예요? 파먹는다. 저는 왜 이 용어들 처음 들어요? 아, 그랬어요? 네, 설명 좀 주세요. 그게 뭐예요? 네네. 냉장고 파먹기는 뭐예요? 이 냉장고 파먹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분명히 구매는 했는데 빨리 먹지 않아가지고 썩어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분명 근데도 있죠. 우리는 또 가서 또 그 물건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지출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냉장고 파먹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아까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네. 냉장고에 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 사러 가시겠죠. 그렇죠. 네. 기름값을 그렇죠. 쓰면서 기름값을 마트에 쓰면서 가서 마트 가서 무 네. 사가지고 그것도 유기농으로 사서 채운단 말이죠. 무만 사오면 다행인데 그렇죠. 또 다른 또 다른 게 거 무는 먹어야죠. 거에서 다 같이 구매하시면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면 감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응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 소고기국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무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무 감자국 소고기국을 먹겠다.
이렇게 감자국을 먹는 그래도 거죠.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비를 갖다가 줄이는 게 좋다라는 게 요즘에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짠테크 열풍, 그다음에 뭐 요즘에 네. 김생민 씨가 하고 있는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그런 것들이 요즘엔 대세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를 줄이는 습관 자체가 예전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출에 대한 이 소비 통제를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 프로그램은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해도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큰 거 아니잖아요. 네. 주부님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냉장고에 진짜 냉동실에 얼려있는 음식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결국은 나중에 먹어야지 해놓고 이제 서너 달 지나서 네. 어른 것마저 못 먹게 되어버린 그렇죠. 음식들이 네, 많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다 버리고 새로 마트 가서 뭐 사가지고 오시는 네, 네, 그거 네. 말고 미리미리 이제 뭐 체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음식이 있다면 돈 나가는 거 아끼는 거 이거 쉬운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짠테크라고 말씀 또 표현도 네, 해주셨는데요. 짠테크 뭐 또 다른 기법은 없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고급 기술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네. 근데 오늘 MC께서 굉장히 네. 격하게 공감하시는 걸로 봐. 그러니까요. 예, 저 냉장고가 좀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최근에 그 냉장고 파먹기 뭐 잠깐 말씀드리면 네. 자, 결국은 짠테크든 냉장고 파먹기든 이게 뭐냐면요. 그 이승희 전문가가 말했듯이 예전에는 소비가 미덕이었어요. 그렇죠. 잘 벌고 잘 쓰는 게 정말 그 사람이 멋있어 보였다라고 보시면 요새는 실속이 미덕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소비만 하고 네. 그리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냉장고에 물건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버리느니 내가 조금 더 기술을 발휘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가족들이 좋아하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요.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요리 솜씨가 없으시면 욕을 먹으실 수 아, 있어요. 제가 다 네, 그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나 네, 그럼요. 장단점은 있지만 어떤 게 있냐? 네. 그날 하루 외식비를 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냉장고를 통해서 내가 한번 가족과 나가서 한 4, 5만 원 써야 될 걸 한번 네. 해결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제가 고급 기술이라고 말하는 건 저축에 최근에 이제 그 적금 풍차 돌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 기법 중에. 알아요. 네, 이건 네. 뭐냐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요. 매월 적금 통장 한 개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10만 원을 할 수 있으면 이거 10만 원은 지금부터 12개월을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10만 원짜리 하나 만듭니다. 네. 그럼 11개월 가고 쭉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큰 돈이 되면 12개월 된 거부터 예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인데요. 자, 요거를 하나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좋은데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무리 그 한가한 분들도 매달 은행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요즘에 인터넷 뱅킹으로 다 되는 그렇죠. 세상인데 네. 통장 만들러 은행 방문하기 좀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예금 적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금 이자가 낮으신 건 아시죠? 네. 그래서 통장 만들려고 택시를 타시면 이자가 안 뽑히는 그런 안타까운 좀 상황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게 저축 습관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네. 효율적으로는 내가 크게 남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 펀드 풍차 돌리기입니다. 자, 펀드 풍차. 이건 또 이색적인데요. 네, 이 정도는 실행해 주셔야 나도 부자의 이제 시청자님들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저기 1번 보시면 네. 간단합니다. 은행에 자, 펀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가입은 쉽게 하세요. 환매를 어려워하세요. 언제 팔아야 맞아요. 되는지. 지금 맞아요. 수익이 났는데 이걸 팔아야지 하다가 바쁘다 까먹고 손실 보시죠. 그 맞아요. 손실 나시면 어떻게 돼요? 못 팔고 못 끝까지 팔아요.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 은행에다 그냥 돈을 넣으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CMA 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요. 거기다 월대체로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CMA에 딱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주식형 펀드를 연결을 해놓는 거죠. 그럼 그 CMA 통장에서 다 자동적으로 주식형 펀드가 빠집니다. 그러면 10% 됐을 때 목표 수익 달성할 때 부분 환매 기능을 걸 수 있어요. 네. 증권사 가셔갖고 이 펀드 10% 딱 되면 환매해 주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작성을 딱 한 번 방문하셔서 해놓으면 네네. 10%가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CMA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은-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러면 CMA는 한 1.5%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낮다. 그러면 채권형 펀드를 하나 더 개설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CMA에 주식형이 충분히 돈이 이제
수익이 났으면 자동적으로 CMA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채권형 펀드를 또 자동적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들은 어디에만 돈 넣으면 되냐? 은행 계좌에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돌아서 어떤 걸 하실 수 있냐? 채권형 펀드가 이제 커졌을 거 아닙니까? 네. 한 3, 4%로. 그럼 이게 한 2년 정도 되면 목돈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갔으면 2년 정도 되면 2,400이죠. 네. 여기서 수익이 10%만 났으면 2,500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꽤 큰 돈이 4%의 수익을 계속 냈다라고 하면 꽤 괜찮죠. 그렇죠. 그걸 주식형 펀드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공격수는 주식형 펀드, 수비수는 채권형 펀드가 해서 요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하셔도 아까 은행 적금 풍차 돌리기는요, 10년 걸릴 거 펀드 풍차 돌리기는 제가 볼 때 5년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를 내가 생각해서 그냥 계좌만 터서 이 순환고리만 만들어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펀드도 고민하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멀티펀드 다 추천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오시면 물 흐르듯이 자금 관리는요 생각보다 저축하시는 것도 힘든데 이거 관리하시는 거 힘들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물 흐르듯이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네, 안내해 드릴 네. 테니까 자, 나도 부자와 함께 우리 펀드 네. 풍차 네. 돌리기로 한 5년 이후에는 좀 윤택한 삶 와. 꿈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펀드의 이 달인이라고 해서 수익을 내는데 달인이 아니라 안 돼본 펀드가 없거든요. 손 안 댄 펀드가. 다 해봤어요. 근데 매번 그게 안 됐어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제 시점에서 판매를 못하는 못 거예요. 하시죠. 네, 그래서 네. 매번 그 수익만 생각하면서 못 팔고 장기 투자를 해버리는 그런 참 마음 아픈 아니, 그런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사례가 하시는 네, 그런 네, 사례자가 저이거든요. 나도 부자를 통해서 저도 한번 부자를 돼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재정적인 약점 가운데 습관은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했던 저축의 습관은 너무 좋은데 수익률이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신다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저축 자산을 보시면 사실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가장 큽니다. 200만 원 정도 중에 절반을 차지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사실 큰 수익 낼 수 없겠죠. 근데 이 상품 둘 다 공시율형 상품이라 4% 이상을 지금 보시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내놓으신 거 다 있으시니까요. 아까 저희가 솔루션 드린 대로 과감하게 손해 안 보시면 정리하시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돈 갖고 저희가 변액 상품 일시납으로 좀 전환해드리면 지금부터 한 15년 그냥 기다리시면 수익 나실 거잖아요. 그게 훨씬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에요. 네, 편안하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위치 이동만 시켜주시면 제가 볼 때 수익은 충분히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진짜 뒤 안 돌아보고 갈아타는 게 답이에요? 근데 막 갈아타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제가 연금보험은 살려드렸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저 상품이 나쁘지가 않아요. 과거 경험생명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지금 원하는 수익이 안 난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그거를 없애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살리시되 20년 낼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줄여 놓으시면 네. 내가 50은 못 내도 30은 내실 수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거는 제가 국민연금 받아서 연금 내세요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일본은 지금 초고령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금을 받아서 저축을 하세요. 80세, 90세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품이 내가 있는 돈으로 다시 연금 구매해서 나중에 연금을 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단지 일시납 연금을 가실 때 아무 상품 가지 마시고 저희가 늘상 가장 좋다고 최근 추천드리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확정을 해드리는 일시납 변액연금 정도를 들어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40대 후반 부부의 가정 경제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험도 한번 들여다봐야죠. 뭔가 좀 바꿀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이승희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보험 파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가장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보험 자체가
동부생명에 이제 있는 더블 종신 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쁜 상품이 아니고요.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특약보험료에 대한 보장 그 부분이 2배가 돼요. 시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암이나 진단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진단자금들이 수술비 같은 것도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2배가 되는데 다만 이 보험 자체가 우리가 종신으로 가입했을 때는 추후에 환급성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급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보험을 뜯어보니까 12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사망보험금 주계약 부분에 대해서 투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정립이 잘 돼서 환급성으로 돌아오는 건데 지금 6만 원 정도가 특약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약은 좋긴 하지만 추후에는 전부 다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환급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암보험 같은 경우도 10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품들도 특약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특약이 중복 가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다소 내가 보장받기 힘든 특약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보험들 같은 경우도 특약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만 조금 수정하신다면 현재 보험보다는 좀 더 가성비 높은 보험으로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정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그 지금- 부분은 제가 좀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부생명 더블 종신보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약이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들어가 계세요. 암이. 그러면 이게 70세쯤 되시면 4천이 되시는 겁니다. 괜찮긴 한데 사실 4천이 그러네요. 적은 담보는 아니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내셨으니까 그거를 2천만 원을 1,500으로 조금만 줄이시고 그래도 나중에 3천으로 가는 그래도 거잖아요. 3천입니다. 예, 그리고 LIG 손해에 닥터 플러스에 또 1,000이 들어가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보장을 좀 많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간 거지 결코 이 정도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감액 유지하셔갖고요. 손해 크게 보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손해보험의 저축보험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하셔서 요 해약 환급금을 갖고 일시납 확정형 변액연금으로 가시면 훨씬 든든한 노후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의 통합보험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 건 요거 이제 남편분 거죠. 그래서 건강 자체가 약간 지금 고혈압이 있으셔서 네. 다른 보험 가시기는 좋은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담보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지하시고 라이나 암보험만 이게 갱신형으로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향후에 많이 좀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고혈압은 암 가입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거든요. 네. 요거는 의적 심사 거치시면 다 가입되시니까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린 게 건강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심사 받으셔갖고 비갱신형으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KDB 생명연금보험은 30만 원으로 감액 유지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생명 명작 어린이보험은 똑같으세요. 자녀분들 둘이. 근데 수술비나 입원비가 수술비는 뭐 주계약에 들어있는데 입원비 자체가 지금 5만 원으로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자녀분들 보시면 어렸을 땐 입원하지만 30, 40대, 저도 40대지만 병원 가서 누워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보험료가 15,000원씩 가니까요. 요것만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시고 네. 나머지 줄어드는 금액 갖고 저희가 충분히 관리 잘하고 수익 제일 잘 나고 있는 변액 펀드 이렇게 하나 추천드리면 보장성 보험은 한 15만 원 절감 됐고요. 예, 전체적인 보험료로 한 20만 원 정도 내려가는 수준에서도 가성비는 충분히 챙기면서 노후 연금까지도 든든히 준비하시는 요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습니다. 연금 얘기 조금 더 나눠주세요. 이게 이제 감액을 해서 유지를 하자라고 이제 변경 후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네네. 이 얘기요.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자, 저희가 항상 교육을 좀 추종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교육학계에 강남 엄마라고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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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MC님께서 강남 엄마가 되실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필적하시는 어머님들이 또 있으세요. 바로 목동 엄마입니다. 예, 이 어떤 차이냐면요. 강남 엄마들은 워낙 좀 부가 있으세요. 재력이 있으시니까 좋은 교육, 뭐 조기 유학이나 그리고 비싼 학원들, 개인 과외, 사교육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는 편이고요. 목동 엄마들은 그에 비해 그 정도 재력은 없지만 정보력으로 승부합니다.
더 좋은 교육 찾고 본인들이 같이 공부해가면서 그래서 강북임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외고 가는 수준을 보면 강남 엄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목동이 그만큼 교육 특화로 돼서 아파트 값도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거예요. 부동산도 그래야 많이 올라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면 근데 누구나 강남 엄마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 부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럼 목동 엄마는 누구나 될 수 없냐?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연금 보험도 사실은 강남 엄마 스타일은 아니세요. 예, 그래서 제가 목동 엄마 스타일을 성공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시율로 가시면 안 되고요. 예, 변액보험으로 들어오셔서 저희하고 꾸준히 관리받으셔서 한 7%에서 수익률을 내신다면 앞으로는 지금 내시는 30만 원, 과거에 50만 원 내셨죠? 근데 30만 원 내시고 50만 원 내시면 3배 이상의 효과를 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납입하는 금액은 낮아지는데 효율은 더 높아지는 안이 분명히 나오네요.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이 투자 상품들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팁 좀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금융상품 선택하는 데 기준이 한 3가지가 필요한데요. 아까 첫 번째가 우리가 투자 기간, 그다음에 예상 수익률, 그리고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나도 부자 펀드나 아니면은 우리가 준비한 멀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돼 있어서 중요해요.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리하고요.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주식형 펀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시장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장기간 쭉 길게 유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펀드들을 구성해 드렸고요. 분명한 거는 기간에 따른 상품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재무 목표에 맞는 기간 설정이 필요하고요. 단기간에 내가 써야 될 돈들이 많다. 그럼 당연히 단기에 맞는 상품의 비중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표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수익률이 다소 낮을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네네. 그래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상품을 네. 공격적이고 그래서 수익률이 더 크고 이거 원하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다 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그 같아요. 부분 표 좀 설명 제가 주세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내가 좌측 보이시죠? 어느 수익률을 원하시는지부터 결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7%의 수익률을 원한다. 그럼 짧게는 ELS 가시는 거고요. 중기로는 ETF 가시는 거고요. 장기로는 ETF 연금 펀드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건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왜 저기 중기의 하단에 보면 9%의 멀티펀드 랩과 변액연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왜 3년 갖고 부자 됐다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돈 좀 모았고 나 부동산으로 집 하나 목동에 우리 목동 엄마 오늘 되시는 거죠. 네. 예, 목동에 13억짜리 아파트 하나 살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1, 2년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희랑 10년 이상 꾸준히 관리하셔갖고 이제 목동 엄마가 되시기 위해서 목동 아파트 한 채 사는 것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나도 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께 나도 부자 플랜을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총평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자 증시가 오늘 좀 올랐을 겁니다. 어제부터 조금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 미국의 석학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봤더니 대공황이나 닉슨 쇼크나 결국은 강제적으로 경제를 억압했더니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펀드나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너무 낙관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으신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펀드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 환매나 또는 채권형 펀드 변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 저희가 그런 것 전부 다 해드릴 거고요. 결국 나도 부자 변액 플랜을 저희가 오늘 시청자님께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나도 부자 변액연금 78만 원, 73만 원. 아까 50만 원으로 출발하신 거죠? 네. 네, 그게 73만 원이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115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준비하신 거 95만 원 하고요. 7천만 원 일시납 넣으신 게 이제 매월 84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65세부터 받으셔서 만약에 80세까지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7천을 다 받으세요. 근데 90세까지 받으시면 1억 4천 받으십니다. 괜찮네요. 두 배네요. 그러면 그냥 200%잖아요, 무조건. 네. 어려운 것도 없어요. 맡겨놓으시고 그냥 받으시는 기간만 충분히 받아내시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총합 367만 원의 연금이 지금 상태에서 준비되셨고 주택 안 건드셨죠. 그 자산 그대로 그럼요. 쓰시고 네. 지금 원로 적립하시는 것들 다 준비되시니까 이렇게 해서 한 은수저, 은퇴 은수저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 납입까지 하시면 총 402만 원으로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은 네. 조금 젊어서 욜로를 못 하셨다면 은퇴해서 욜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청자님들은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나도 부자 변액 연금 저 플랜을 나도 가져가고 싶은데 하시면 전문가님들께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하단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네, 딱 네. 주시면요. 저희가 더 열심히 상담하고 관리 잘 해드려서 같이 부자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시간 무료 재무상담 저희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077-6248번 샵 0988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이어갈 거고요. 최지인 전문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돈을 부탁해 쇼미더머니 큐레이터 최지인입니다. 지난번까지 어떤 걸 배우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지난번까지 우리는 정석저축 기초편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정석저축 실력편으로 넘어가는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정석수학 생각해보면은 기초편은 좀 어떠셨나요? 좀 쉬우셨죠? 네. 오늘 이제는 실력편 넘어갑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여기서 정신 놓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앞에서 쭉 이어오셨던 전문가 두 분께서 하셨던 이야기도 같이 나오니까 오늘 좀 집중 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을 다양화하는 건데요. 소득을 왜 다양화하느냐? 그 부분은 뭐냐면 아까 윤차원 전문가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은수저에서 또 수저를 조금 더 이제 바꿔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버는 거. 그러면은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소득을 다양화하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축은 공부와 같다. 그러면은 공부는 예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 자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 찾으시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골고루 균형 있게. 국영수가 골고루 하셔야 되잖아요. 국영수가 골고루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국영수가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저희처럼 이 전문가,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과외 선생님과 함께 오늘 소득이 다양화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자, 근로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 돈이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세금도 사실은 이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세금의 종류 너무 많아요. 세금 많이 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의 종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의 원천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꼭 근로를 통해서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자, 사업소득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적금 만기 타면 이자소득세 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 배당소득세 내십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여기에만 딱 포커스 맞춰서 하나만 하고 계시는데 국영수가 중에서 영어만 하고 계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다양화해서 골고루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연금소득, 나 연금 안 받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요즘에 되게 빠른 젊은이들이 있으시죠. 제 고객분 중에서도요. 19살짜리인데 45
65살에 연금 받고 싶어요 하셔가지고 연금 굉장히 많이 넣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부동산 판매하고 나면은 양도소득세 내시죠. 그리고 퇴직소득. 퇴직하시고 나면은 내시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 나랑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상속증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사업소득. 오늘은 다른 소득 중에서도 임대소득에 관련된 것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임대소득 하면 뭐 떠오르시나요? 부동산 떠오르시죠? 아, 그러면 난 부동산이 없는데 임대소득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나도 부자 변액 펀드를 통해서 임대소득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전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100불짜리의 이 지폐를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금을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죽음도 피할 수 없지만 세금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발 뻗고 사시려면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임대소득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인데 이 꿈을 이루려면 자산이 많아야 돼요. 그 자산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부동산 기재가 된 연예인들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오늘 굉장히 핫한 수지 씨와 그 다음에 서연 씨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수지 씨, 건물주가 수지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지의 오늘 남자친구한테 김동욱 씨가 또 건물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동에 37억짜리 매입을 하셨는데 담보대출 10억 받았습니다. 3% 이자 한 거고요. 자, 세금 보겠습니다. 연 세금이 3,600만 원 임대소득세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비든 건강보험료 든 대출이자 다 따지면 1,500만 원 월세 받아도 월 1,07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임대소득 할 때는 반드시 조세, 나의 소득세와 준조세, 건강보험료 등을 반드시 따지셔야 되는데 자, 서연 씨 12억을 그냥 대출금 없이 사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투자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지 씨는 15억이고 서연 씨는 대출이 전혀 없으신 상태시죠? 그러면은 대출 이자 나가는 거 없을 거고요. 보증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제외한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시다면은 사실은 원래 수지 씨가 훨씬 더 조금 더 높죠. 근데 대출 포함하는 수익률 보시게 되면은 수지 씨의 수익률은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만큼의 큰 금액을 가지고 사실 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임대소득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돈 모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 평범한 샐러리맨 A씨입니다. 30세에 입사하셔가지고요. 급여의 30% 정도를 한 100만 원씩 30년 동안 저축을 합니다. 총 납입 금액 3억 6천이죠. 자, 65세부터 연 3,600만 원의 세금 없이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없기 때문에 다 내 돈인 거죠. 그러면은 100세까지 이분이 이 금액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납입 금액 대비해서 350%의 수익률입니다. 어떠세요? 아까처럼 30억씩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금호를 사시는 것과 이 정도로 3억 6천을 모으셔가지고 평생도록 3,600만 원을 받으시는 거. 어떤 소득이 훨씬 더 편하시다고 느껴지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양도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겠지만 그걸 좀 무시하고요. 우리가 받는 금액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이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장님 B 씨는 50세부터 매달 5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했는데 총 납입 금액 6억 원이고요. 그리고 100세 수령할 경우에는 275%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건강보험료 안 올라갑니다. 이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물주가 되는 방법 있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 맞게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리고 나중에 임대소득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오늘 알려드렸고요. 자,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머니 트레이너 최진희였습니다.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와,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전화주세요. 02-2077-6248, 샵 0988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윤창원 전문가, 이승희 전문가, 최지은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